자, 봅시다. 6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6번부터 볼까요?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경전 의서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성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지방에 각각 경학 박사 1명, 의학 박사 1명씩을 파견했다. 자,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한 거고요. 두 번째, 주부군현의 아전들의 직제를 개정하여 당대 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종을 호정으로, 원해랑을 부호정으로 고치도록 했다. 자, 첫 번째는 유학의 진흥. 두 번째는 향리제도. 자, 그러면 성종이 되겠죠. 고려 성종. 그래서 성종의 업적. 자, 그러면 성종의 업적을 찾아라. 1번. 오도양계를 정비하고 지방가를 파견하고 향리제도를 마련했다. 자, 지문이 앞에 오도양계를 정비했다는 현종. 그 다음에 지방가를 파견하고 향리제도를 마련했다는 성종. 그 지문이 두 개가 섞여 있네요. 두 왕이.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를 제작하였다. 성종. 자, 최초의 철전은 건원중보. 그 다음에 동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숙종 때 뭐 해동통보, 뭐 해동중보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성종. 3번 우리나라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나주로 피난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어 나주로 피난했다. 자, 요 왕은 현종. 거란의 2차 침입 현종, 3차 침입 현종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국자감을 정비하고 청영각과 보문각을 설치했다. 청영각과 보문각은 관악진흥책이죠. 자, 그러면 관악진흥책으로 마련된 정책 예종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성종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자, 밑주신 인물들의 경제생활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자연의 손자 이자덕은 이자겸의 사촌이다. 그는 경시서 승에 임명되었다가 중서 실황 평장사가 되었다. 김광진의 처음 이름은 원휴이다. 음서로 양온승이 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추밀원 재상이 되었다. 자, 밑주신 인물이면 이자덕, 이광진. 자,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자겸의 사촌이고 뭐 이런 음서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즉 문벌귀족을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문벌귀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생활. 자, 일단 이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음서랜다. 공음전. 우품 이상의 고위 관리면 공음전을 받고, 자, 일단 관리가 되면 과전. 그 다음에 우품 이상의 고위 관리한테 따로 주는 거 공음전. 그 다음에 공신이 되면 여기다 플러스 공신전. 자, 여기에다가 뭐 노비들한테 받는 신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고리대를 해서 얻는 이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의 경제생활 첫 번째.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즐겼다. 다점에서. 자, 다점은 관영상점이에요. 주요 도시에 설치한 관영상점에서 이렇게 차를 즐기기도 하죠. 당연히 1번 맞고요. 2번. 녹과전을 지급받아 경제적 부를 누렸다. 자, 녹과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녹봉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수조권을 나눠준 제도를 녹과전이라고 해요. 그럼 녹과전은 원종 때. 그러면 원종은 언제냐? 원간섭기가 시작될 때. 그러면 그때는 문벌귀족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외거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배와 곡식을 받았다. 네, 신공이라고 하는 건 외거노비가 나한테 주는 몸값이나 마찬가지 몸값인 거죠. 그러면 주인들은 당연히 노비로부터 신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4번 농장에 대리인을 보내 소작인을 관리했다. 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건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7번에 2번이었고요. 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상황으로 옳은 것은 남쪽 지방에서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김삼이와 휴심의 세력이 컸다. 이들은 각각 운문과 초전을 근거로 사람을 모아 주연을 약탈하였다. 이때 이의미는 용의 자손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18자가 나온다는 비기를 믿고 이 시인 자신이 왕이 될 생각으로 반란을 꾀했다. 그리고 신라 부흥운동을 내세우며 경상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 등과 내통하였다. 자, 말하자면 김삼이 효심과 관련된 그 집권기, 어느 집권기냐? 이의미 집권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김삼이와 효심의 남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단
김삼이와 효심에 나는 농민들의 연합봉기. 그래서 좀 약간 침체되어 가고 있었던 농민봉기를 또 김삼이, 효심이 확 한번 연합봉기를 일으킴으로써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그런 면이 있고요. 자, 1193년이니까 집권기로 따지면 이음인 집권기.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김삼이와 효심은 신라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음인과 내통, 여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음인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했다.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무신집권기 중에서 이음인 집권기고요. 자, 그러면 요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1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사회가 불안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은 14세기. 그러니까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정감록, 미륵신앙 등 예언사상이 유행했다. 정감록 나오면 언제? 요거는 이제 세도정치기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3번. 귀법사, 흥왕사 등 교종승려들이 정권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자, 교종승려의 난. 교종승려의 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이 앞에 문벌귀족 시대였죠. 문벌귀족 사회. 그럼 문벌귀족 사회 말하자면 고려 중기까지는 우리 고려에서는 교종과 선종이 다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정이 조금 더 세다고 했죠, 세력이. 자, 이 귀족들과 교족이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종이 좀 셌었다. 그런데 문벌귀족이 다 무너진 거고, 자, 문벌귀족이 무너지면서 그런 문벌귀족 편이었던 교정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게 교종승려의 난. 그러면은 교종승려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제 교종은 좀 힘이 약해졌겠죠? 그러면 고려 후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건 선종. 그렇죠. 선종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중기까지는, 고려 이제 전반기는 교종 중심, 후반기는 선종 중심. 그리고 이렇게 교종과 선종이 각각 유행을 할 때 당연히 종파 융합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교종이 메인이 된 천태종 창시, 의천에. 하지만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선종이 메인이 된 조계종 창시. 네, 그렇게 딱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종 승려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때 교종 승려의 난. 자, 교종 승려의 난이 일어나는 요 시기랑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시기랑 같은 해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교종 승려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조이총의 난이 나중에 일어나요.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써볼게요. 참고. 조이총의 난 같은 해에 일어나긴 했지만 1174년 9월이니까 시기가 교종승려의 난이 조금 빨라요. 혹시 순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한번 체크할 때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 등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친성여왕. 그쵸? 이번에 진성여왕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제가 시험지를 3개 봐가지고 경찰이었나? 9급이었나? 7급이었나?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네. 아무튼 9급, 7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급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진성여왕 때에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뭐 3대목 이런 거 찾으라는 거고 시험에 이제 늘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7급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적고적의 난을 제시를 했어요. 적고적의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진성여왕 중에서도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당황했죠. 뭐냐 이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풀려봤는데 점수는 저에게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점수는 나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자, 어쨌든 진성여왕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정답은 그러면 3번 찾으시면 되겠죠? 네, 무신직관계 찾는 얘기였으니까. 자, 8번에 3번이었고요. 9번 갑시다. 자, 자료와 관련된 불교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원한 진리는 글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설령 표현한다 하더라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왜곡될 우려가 있다. 글자는 글자일 뿐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끝을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 글자로서 표현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킴으로써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불린문자. 그쵸? 그리고 가르침 이외의 가르침. 네, 그 이제 교회 별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성을 깨달아. 견성오도.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시 성불.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전부 다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선종 제가 써볼게요. 다시 교회 별전, 그 다음에 불림 문자, 그 다음에 견성오도, 그 다음에 즉시 성불.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 여기 내용들이 여기 지금 풀어서 뭐 글씨로 가르칠 수 없는 뭐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깨달아서 뭐 부처가 될 수 있다. 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풀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전부 다 선종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제도와 연관된 탐구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향리의 지위는 아니 그거 아니구나. 1번 삼국시대는 중앙집권 체제 확립에 활용되었다. 삼국시대 중앙집권 체제 확립에 활용된 종교는 종파는 교종이겠지. 왜냐면 왕권 강화와 관련된 거는 교종이고 주로 귀족들과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은 교종이니까. 자, 삼국통일 직후에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통일 직후에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면 누구누구? 원효하고 이상이죠. 그러면 원효하고 이상은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교종이죠. 여러분 원효의 종파는 뭐였죠? 그러니까 종파라는 건 이 사람들이 창시한 종파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원효는 법, 성종, 의상은 화엄종, 전부 다 교종에 들어가는 오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한 종파는 뭐냐? 교종. 당연히 원효 의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 말기 지방문화의 역량을 증대시켰다. 자, 결국에는 선종은 누가 되게 선호하는 종파냐면 호족이 선호하는 종파고, 여러분 선종 구산 그 지도 생각나요? 선종 구산이 쫙 지도에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디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도를 딱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국에 다 퍼져 있었어요. 말하자면 호족과 결탁해서 전국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지방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준 거는 선종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고, 4번 고려 초기 지방민의 호응을 얻어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 결사운동은 고려 후기인데 거기 보시면 뭐가 틀렸냐? 선종이 메인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맨 앞에 시기가 틀렸죠. 고려 초기가 아니라 결사운동은 뭐 수선사결사, 백년결사는 다 무신집권기 지나서, 그러니까 후기. 그래서 시기가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결사운동은 선종이 메인인 건 맞지만 시기가 틀린 거다. 그래서 고려 후기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0번. 자료는 어떤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도와 연관된 탐구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수령이란 임금의 걱정을 분담하여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물정에 어두워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비록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따라서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풍속을 교정하고 한 고을의 기강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령이 나라에서 임명됐지만 이 사람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상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정말 세세히 살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양반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자치기구, 이렇게 설치한 자치기구가 뭐냐? 유향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유향소의 기능만 한번 우리는 쫙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자, 향리를 감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풍속을 교정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하는 일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자치기구인, 뭐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지방자치까지. 향촌자치, 향촌자치까지. 자, 수령보좌, 향리감찰, 풍속교정, 그 다음에 백성교화, 향촌자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유향소는 다른 말로 향소라고도 하고, 향청이라고도 하고, 향소, 그 다음에 향청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이제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벼슬은 좌수와 별감이 있죠. 자, 유향소는 향소나 향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좌수나 별감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따로 모이는 조직이 있다, 모임이 있다. 그러면 향회.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쫙 정했어요. 향규. 그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자신들의 명단을 쫙 적어놨어. 향, 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양소와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유양소에 관한 걸 골라라. 1번 향리의 지위는 고려시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향리의 지위는 고려시대보다 낮아졌죠.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했으니까. 자, 그러면 1번은 향리니까 상관없고 2번 오가작통법을 시행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오가작통법은 말 그대로 5집씩 묶어서 통제하면서 뭐 서로 뭐랄까요? 세금을 나중에 걷는데 동원을 한다든가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수령과 좌수의 관계를 어떠했을까? 수령, 지방관, 좌수 여기 있죠. 유양소. 그러니까 유양소와 수령의 관계는 어떠했냐? 지금 여기서 딱 설명하고 있는 지문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정답은 3번. 4번 향부곡소의 주민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향부곡소가 사라지죠. 소멸, 없어졌죠 이미.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수령과 유양소. 정답은 3번. 자, 11번 다음 밑줄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주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엄벌에 앞서 백성에게 널리 효행의 풍습을 알릴 수 있는 서적의 편찬을 명하였다. 이에 직제학 설순 등이 삼강의 도리를 실천한 충신 효자 연려에 모범적인 행실을 모아 그 행적을 그림과 함께 이제 설명으로 내서 간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삼강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삼강행실도. 자, 그러면 삼강행실도가 편찬됐을 때 왕은 누구예요? 세종. 조선 세종. 자, 그럼 1번. 전국 지도인 팔도도를 제작하였다. 자, 팔도도라고 하는 지도는요. 태종 때 이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태종 때 이회가 만든 최초의 전국 지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다 쓸까요? 최초의 전국 지도. 그래서 이 지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 뭐 있죠?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부분이 이회라는 사람이 이 팔도도를 만들고 나서 만든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팔도도라는 지도는 태종 때 팔도도는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서 한국 부분이 굉장히 조선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걸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회라는 사람이 만든 팔도도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도도는 정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종 때 만든 팔도도. 그래서 팔도도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태종, 두 번째는 세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팔도도를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를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태종으로 많이 봐요. 태종 때 팔도도가 있고 지금은 없지만 세종 때 팔도도도 있고 하지만 그냥 태종의 팔도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두 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강희맹이 4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술한 금양잡록을 저술했다. 자, 금양잡록을 저술한 시기는 성종이죠. 뭐. 자, 그 다음에 인쇄술에서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되었다. 네. 자, 원래는 밀랍으로 조립을 했는데 그러면 글씨가 삐뚤삐뚤하니까 안 예쁘다고 했고 이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인쇄 능률이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세종. 자, 그 다음에 정간보를 창안하고 여민락 등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은 2번. 팔도도는 2개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내가 비록 부독하더라도 일국의 공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는 선왕의 아들이니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내가에서 나는 누구냐면 인목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에서의 나는 인목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인목대비는 선조의 계비,
그 다음에 광해군의 새엄마, 영창대군의 엄마. 자, 그래서 인목대비가, 자, 내가 부덕하더라도 내가 국모 노릇을 했고 지 엄마였다. 이런 얘기죠. 그는, 자, 그러면 이제 그는 누구냐면, 그는 광해군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왕의 아들이다. 자, 여기에서 선왕은 누굴까요? 광해군의 아버지니까 선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품속의 어린 자식. 자,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그러면 품속의 어린 자식은 누구예요? 인목대비가 낳은 영창대군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자, 여기서 중국은 어느 나라? 명나라. 중국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임진왜란때 도와준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자, 하지만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오랑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후금. 그쵸, 이제 청이죠. 나중에는 후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목대비, 그 다음에 그는 광해군, 선왕은 선조, 후만의 어린 자식은 영창대군, 중국은 명나라, 오랑캐는 후금, 청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인목대비가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원래 인조반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선비들, 말하자면은 이런 양반들이 왕을 추대하는 거잖아요. 관리들이. 그런데 양반들이 관리들이 추대를 했더라도 왕실의 제일 어른한테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 왕실의 뭐 대왕대비 이런 여자를 찾아가서 한글로 교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목대비가 쓴 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명장. 내가 광해군 별로야. 그러니까 인조를 왕으로 임명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런 교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교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제 영창대군 죽이고 해서 인조반정, 말하자면 광해군이 쫓겨나는 그 내용, 그 과정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여기서 광해군. 자, 1번 남인이 주도하고 서인이 참여한 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자, 인조반정을 주도한 거는 누구? 서인 주도. 서인 주도, 남인 참여. 서인 주도, 남인 참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막지 못해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막지 못해서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세도정치죠. 뒤로 좀 가긴 하지만 외척 간의 대립 이런 거는 뭐 세도정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창덕궁 경희궁 등을 중건하고 사고를 정비했다. 자, 창덕궁이나 경희궁 같은 궁궐 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었고, 그 다음에 5대 사고를 정비했다. 이게 광해군에 관해서. 정답은 3번. 공론의 주제자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정리하고 다 어느 왕 때? 영조 때.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3번 다음은 어느 관리의 이력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진사시에 합격했고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초계문시인으로 선발됐고 공조판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사시에 합격했으면 이거는 속과시험. 그러면 진사시하고 생원시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원시하고 진사시 중에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건 생원시. 그쵸? 그럼 이건 진사시를 봤다는 건 이 사람은 한문학, 그쵸? 한문학을 잘해가지고 글 잘 써가지고, 그래서 속과의 진사시라고 하는 건 한문학 시험을 보는 거다. 뭐 시무책 이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고, 그 다음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자, 홍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은 국왕 자문기관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리들은 모두 경영관을 맡는다는 거. 홍문관의 관리들은 전부 다 경영관. 그러니까 왕의 스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문관에 내가 관리로 증명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조 5년에 초계문신. 자,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제도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7세 당하관 이하를 재교육시키는 과정. 자, 정조 19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공조판서는 공조의 장관이죠. 지금으로 하면 정이품의 벼슬인 거죠. 정이품의 장관직.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한번 쭉 살펴봤네요. 지문으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제시문으로. 자, 1번.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100패를 받았다. 자, 속과에 합격했으면 성균관 입학할 수 있고 속과 합격했으면 100패를 받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1번 맞는 설명. 2번. 정책 자문기관이지만 경연을 통해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했다. 네. 3, 4가 언론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3번. 규장각에서 40세 이상의 중견관리를 위한 재교육이다. 37세 이하의 당하관이에요. 37세 이하의 당하관.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별가된 품계를 아들이나 동생, 사위, 조카 등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고위관직에 오르게 됐잖아요. 한 정의품 정도 되면은 이게 나의 이런 자식들한테 별가, 그러니까 대가제라고 해요. 이런 제도를 대가제. 대가제는 정산품 이상의 관리들이 자신의 품계를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제도를 얘기해요. 정산품 이상이면 자신에게 부과된 품계를 일정 품계를 떼서 나눠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충무공 이순신이야.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공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의 등급이 있죠. 공무원 등급, 정의품, 종이품 이런 거. 자, 이렇게 올라간 등급을 자기 자식들한테 나중에 분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너는 몇 품, 너는 몇 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품계를 내가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관계는 있지만 관직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토지제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관계는 있다는 건 관직의 등급은 있어. 쉽게 말하면 공무원 등급표에 내 이름은 적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실제 공무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관계는 있지만 관직은 없는 사람인 거고요. 하지만 나한테도 월급 주잖아요. 조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면서 이 얘기 했었냐면 요양품관 얘기하면서 한량. 네, 이런 사람이 한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고위관리여서 나한테 품계가 몇 개 떨어졌어. 그럼 나는 월급 줘. 나라에서 조금 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뭐야? 나 같은 사람이 한량 요양품관이야. 그럼 이 사람이 받는 토지는 군전이란 얘기죠. 네,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 했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관계를 받게 됐어? 대가제로.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게 있게 된 원인은 뭐냐? 대가제. 정산품 이상은 자신한테 주어진 품계를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별가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간악한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데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농사 힘쓰지 않는 것 까닭은 여러 가지 좀 때문인데 자,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 등이다. 자, 그러면 좀, 6좀, 6가지 6좀. 자, 그러면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 요거 이제 기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게으름. 자, 그러면 여기 빠진 거 써볼까요? 승려. 그 다음에 과거제도, 그 다음에 양반문벌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자, 그러면 6좀을 주장한 이 사람은 누구? 이익, 그쵸? 이익이죠. 정답은 이익을 찾으란 얘기네요. 자, 1번. 한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고 매매를 금지하였다. 자, 영업전에 매매를 금지, 팔면 안 돼. 한전론. 네, 토지 소유의 최소치를 정한 거죠. 한전론을 제시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백과사전류의 책인 지봉유서를 서술하였다. 자, 지봉유서를 쓴 사람은 이수광, 실학의 선구자. 그런데 이 이익이 쓴 책은 성호사설. 그러면 성호사설 백과사전? 그럼 이거부터 지봉유설 백과사전? 성호사설 백과사전? 예. 자, 그러면 반개수록 백과사전? 그거 아니라고 했죠.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성호사설하고 반개수록하고 반개수록은 아니고 성호사설은 맞고. 이해돼요? 또 다시 헷갈렸어?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정리는 여러분이 난 다 알려줬으니까. 자, 지봉유설 백과사전, 반개수록 아니고 성호사설 백과사전.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뭐 동국문헌비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주원 문당정상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반개수록하고 성호사설하고 그 두 개가 비슷하게 느껴지나 봐요. 같은 중농학파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복유설 아니니까. 지복유설을 쓴 이수강은 실학의 선구자. 자, 3번.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네. 우리가 맨날 홍대용이 뭐 천문학 이렇게 생각하지만 홍대용의 스승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대용뿐만 아니라 제가 스승이라고 표현했지만 홍대용뿐만 아니라 이익도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역사에서 고금의 흥망이 시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역사는 4번에 역사는 도덕에 따라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자,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서로 발전한다. 역사는 도덕에 따라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시세,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나 그때그때 어떤 형세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으로 발전한다. 자, 그래서 특히 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거에서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자.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2번. 네, 2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교정청을 설치하고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날마다 모여 상의하게 하며 이에 따라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정청을 설치했네요. 교정청을 설치한 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배웠어요. 1894년 6월 11일. 자, 왕이 백성들에게 상투를 자르라고 명하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상투를 잘라라. 단발령. 자, 단발령이면은 을미개혁이죠. 단발령은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1895년. 자, 일본 공사가 주도하여 훈련대 대대장 홍계훈을 죽이고 오코루에서 왕후도 무참하게 시해하였다. 자, 그럼 왕후를 죽였어요. 뭐? 을미사변. 자, 그러면 을미사변 다음에 을미개혁이 되겠죠. 그래서 을미사변. 자, 그 다음에 라. 군국기무처 회의 총재를 영의정 김홍집에게 맡기고 날마다 모여서 크고 작은 사무를 협의하게 하여 왕에게 아뢰는 명을 받아 거행하도록 한다. 군국기무처가 있다는 건 이게 몇 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자, 그래서 1차 가보. 자, 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거는 1894년 6월 25일. 그러니까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그런데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을미개혁이 일어나고 순서대로 하면은 가라, 다나 순서대로네요. 가라, 다나.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6번.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럽인이 많이 거주하는 정동에 머문 지 3개월이 된 요즘 국왕은 매우 민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백성들을 만나 사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하며 매일 공사관 뜰 안을 산책하면서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다. 이달 16일에 국왕과 왕태자가 공사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우궁으로 걸어가 일본 전권공사의 신임장 제정식에 참여하고 공사관으로 되돌아왔다. 자, 그러면 지금 고종이 머물고 있는 곳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이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지 얼마나 지났냐면 3개월 지났다고 써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아관파천을 얘기하는 거고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게 1896년 2월이니까 지금 현재는 1896년 5월이라는 얘기예요. 1896년 5월.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1번 봅시다. 독립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여성. 자, 독립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여성. 독립신문이 창간된 거는 1896년 4월. 그쵸? 4월부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해체된 때까지 그 즈음까지 있었어요.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체되죠. 그러면은 1899년 정도까지는 독립신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독립신문 읽을 수가 있어. 당연히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어린이. 1899년 경인선. 자, 그 다음에 집강소에서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농민. 집강소가 생긴 게 동학농민운동 중에 전조하약책을 하고 나서 그러면 1894년 5월부터 집강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시민. 1898년. 자, 그러므로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은 요 신문 읽는 거밖에 없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 집강소는 사라졌으니까 중간에 동학농민운동 실패하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다음 그래프에 나타난 경제적 상황으로 시기의 경제적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프를 쫙 보니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출량도 그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만큼 유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참 그래프에 색깔이 없죠. 제 거는 색깔이 있어서. 아니 이 중에서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구별이 안 되겠네? 자, 위에 그래프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있는 맨 위에 거 일본인 1인당 쌀 소비량 위에 있는 거. 자, 그럼 일본인 1일당 쌀 소비량은 많은 편인데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점선 그래프 있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 그거는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그러면은 일본인 쌀 소비량은 1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 0.4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0.4라는 건 뭐예요? 원래 1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근데 절반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량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일본은 식량 사정이 좋네? 이거는 즉 산미증식 계획. 그쵸? 산미증식 계획을 나타나는 거구나. 자, 그래서 17번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산미증식 계획이구나. 그래서 생산은 늘어났지만 유출이 또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 조선인의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1920년대죠. 말하자면 1920년에서 34년까지니까 20년대. 자, 1번 만주로부터 곡식 수입이 증가했다. 네,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늘어나요. 두 번째, 수리조합에서 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수리시설을 확충했기 때문에 쌀 생산을 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고. 3번, 개간과 간척 사업이 추진되어 농지가 확장되었다. 그쵸? 쌀 생산을 늘리려면 아무리 해도 일정 땅에서 쌀 생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논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논을. 농경지를. 자, 그렇기 때문에 개간과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4번, 조선 농지령이 공포되었다. 조선 농지령은 농촌진흥운동 때 발표된 거죠. 그러면 농촌진흥운동이 언제냐? 1932년부터 40년까지. 그리고 특히 조선 농지령은 1934년에. 그래서 조선 농촌진흥운동 그 시기니까 30년대가 되겠죠. 자, 20년대 사건이 아닌 것을 찾아라. 4번. 4번이 정답. 자, 18번.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자의 단결은 힘이다. 단결은 특수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조선인이 민족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이고 그 요구가 결실을 맺어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깃발 아래에서 공고한 단결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근심할 망정 조급하게 해소하자는 뜻을 내비쳐 역량의 분산을 불러오니 이 얼마나 중대한 과오인가. 자, 일단 단결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 서로 다른 세력이 모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사실 결정적 단어는 해소. 해소라는 게 해체의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해체는 그냥 없애는 거지만 해소는 더 많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찢어져야 된다. 요거를 말한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간회의 해소를 주장하는 게 맞는데 해소론인데 요 해소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해소를 주장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타협적 자치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타협적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건 친일파. 요거랑은 상관이 없죠. 2번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 전선 이탈을 반발하고 있다. 자,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 전선 이탈을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해소를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지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설명이네. 3번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계급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계급 운동을 강화하자고 하는 게 사회주의 세력에서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소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 전선 이탈을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해소를 주장한다는 건 과오이다. 엄청난 과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비판이죠.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가에서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짓밟이 선거 인권의 회복을 받들어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외친 백만 학도는 먼저 고 김주열 군을 비롯하여 총탄에 쓰러진 수많은 학도들의 명복을 빈다. 자, 거기서 선거 인권이라는 표현, 김주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가는 4.19 혁명이구나. 자, 4.19 혁명은 1960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나라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계엄당국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 자, 그럼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4.13 호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운동 하는 거야. 즉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운동. 자, 1번. 가. 학생들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하였다. 자, 학생들이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한 사건은 6.3 시위예요. 6.3 시위가 한일협정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64년, 한일협정은 65년. 자, 그 다음에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반대했다. 자, 유신철폐, 신군부 퇴진 이런 걸 제시하면서 했던 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 자, 유신철폐, 신군부 타도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죠. 계엄령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시위의 결과로 대통령이 하야했다. 자, 우리 하야한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그러면은 이거는 가. 4.19 혁명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나 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모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비상계엄은 6월 민주항쟁 때는 없었어.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빼야 된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왜 얼마 전에 촛불 그 시위에서도 위수령을 발표해가지고 발포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는 1960년인 줄 알았네. 2017년, 16년 아니었어 그때? 나는 1960년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자, 미추진이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로 옳은 것은 이 선언의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항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한 것은 민족 내부의 교류와 융합을 높여나가자는 의미입니다. 2항에서 연합제안과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에 관한 일들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3항의 이산가족 사업은 남북 간의 현안인 인도적 문제를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항만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요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만약에 우리가 4월 27일 날 정상회담 하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이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1차 남북 정상회담, 뭐 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해야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이 선언을 왜 발표했어? 정상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1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지문. 2번.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었다. 요거는 계기가 아니죠. 결과예요. 그 다음에 3번. 남북 적시절담이 시작되었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7.4남북 공동성명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7.4남북 공동성명 때 그 전에 이 적십자회담이 먼저 열리고요. 적십자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에서 먼저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당사자 간의 최초의 합의는 기본합의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7.4남북 공동성명은 정부와 정부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물론 이거 성명을 만들려면 정부와 정부가 만나야 되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중앙정보부장 이런 사람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북한에.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정부와 정부가 처음부터 접촉을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접촉을 했냐면 그러니까 민간 회사예요. 이거는 남북 적십자사가. 근데 여기서 먼저 접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에서의 접촉이 먼저 있었어. 그런데 기본합의서 있죠. 91년 기본합의서. 그거는 정부와 정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당사자 간의 최초의 합의가 뭐냐 물어보면 기본합의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3번 아니고 4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요게 1991년 9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지문 유엔 동시 가입과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냐면 유엔 가입 기본 합의서.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비핵화 선언. 이렇게 세 가지. 알죠? 유엔 동시 가입, 기본 합의서 발표, 그다음에 비핵화 선언.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노태우 정부 때 당연히. 자, 정답은 1번. 자, 10회 1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주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이 새긴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솜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물에서는 이 시기 사람들이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언제? 구석기. 자, 1번 찌개 찌르개 등의 사냥 도구를 사용했다. 예. 2번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했다. 무리 생활, 이동 생활. 자, 3번 C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는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자, C족사회, 부족사회, 신석기. C족사회, 부족사회는 신석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구석기. 뭐 이런 건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자, 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 때?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딱 500년이니까 아니 400년이니까 5세기. 딱 5세기가 시작되는 시기고요. 자, 그다음에 계로왕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왕도 한 성을 포위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치자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로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한 거죠? 누가? 장수왕이. 그럼 여기서 거련이 장수왕이겠네? 장수왕 때. 자, 그러면 장수왕은 5세기인데 요따 한성을 함락한 시기는 475년. 그러므로 400년에서 475년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1번.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자, 백제의 웅진천도는 언제? 웅진천도는 나 이후가 되겠죠. 요 직후에. 그래서 나 이후. 자, 두 번째. 고구려의 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했다. 평양성에서 전사한 건 누가 쳐들어가서? 근초광. 그렇죠. 백제 근초광이 쳐들어가서 죽었죠. 그래서 요거는 가 이전. 백제 근초광이 쳐들어서 고국 원왕이 죽었으니까 고국 원왕은 광개토대왕보다 전.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를 수용한 거는 어느 왕 때? 소수리망 때. 소수리망 때니까 372년 뭐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 이전이 되겠죠. 4번. 신라가 왕위 계승에 부자상속제를 확립했다. 신라가 왕위 계승에 부자상속제를 확립한 건 눌지왕. 자, 눌지왕은 5세기고요. 우리가 눌지왕 5세기인지 어떻게 알았냐?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돼도 누구 때문에? 장수왕 때문에. 같은 시기에. 그래서 요 사이에. 그거는 이제 나제 동맹은 한성 함락 전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가와나 시기 사이로 들어가면 돼요. 정답은
4번. 자, 3번. 다음 저수를 남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안에 일체요 많음 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이다. 한 티끌 속에 사방이 머물고 일체의 티끌 속에 또 이와 같다. 자, 뭐 일질다 다지길 이런 거네.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의상.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 화엄일승 법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예. 자, 그래서 관음 신앙을 이끈 건 의상. 자, 2번.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의 논리를 전개했다. 원효. 일심 사상, 화쟁 사상. 자, 미륵신앙을 전파하여 법상종을 크게 유행시켰다. 법상종? 진표. 네, 맞아요. 자, 흥왕사를 근거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의첨.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4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왕이 어느 날 행성으로 가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였다. 기철이 임금과 말을 나란히 하며 이야기하려고 하자 왕이 호위군사를 시켜 앞뒤로 갈라놓고 곁에 오지 못하게 했다. 기철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죠? 네, 공민왕. 공민왕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민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기철이 방자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자, 그럼 1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네, 공민왕. 2번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했다. 사림원을 설치한 건 충선왕. 그렇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몽골식 관제를 폐지하고 문종 때 제도로 복구했다. 자, 몽골식의 관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몽골 때문에 한 단계 낮아진 것들을 복구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문종 때의 제도로 복구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문종 때의 제도로 복구했다는 건 예전의 관제로 돌아갔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려의 중앙관직 체제는 성종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성육부 체제가 문종 때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종의 체제로 돌아갔다는 건 결국에는 옛날 체제로 다시 환원되었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관제 복구.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설명이다. 알겠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제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예,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번까지만 봅시다. 자, 5번 볼까요? 밑줄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태조 때는 역분전을 나눠주었는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토지. 경종 때는 공복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시정전시과를 만들었다. 목종 때는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 고려했고 그 다음에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도록 하는 경정전시과를 제정했다. 다 나와 있네요.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자, 역분전은 태조 때.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준만 써볼게요. 기준만 한번 쭉 써보고 지문으로 내려갑시다. 자, 여기서는 공훈과 인품. 공을 세운 거와 인품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관품. 인품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품으로 일원화. 그 다음에 여기선 현직에게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관품이라고 하는 건 시정전시과에서 공복을 기준으로 했죠. 자, 그러니까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자, 단, 비, 녹으로 나누잖아요. 다시 자색을 10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단색을 뭐 8등급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등급을 또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복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지급되었다. 저는 공훈과 인품이라고 썼는데 마찬가지예요. 충성도와 인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자3 공복에 대해서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 단, 비, 녹 이렇게 나눈댔죠. 자3은 18등급, 그 다음에
단3은 10등급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눴으니까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3은 18등급, 단3은 10등급, 그 다음에 뭐 비3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눴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산계 전시와 별사 전시가 신설되었다. 자, 문산계 전시와 별사 전시가 신설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좀 봐야 되냐면 자, 중국은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어요. 중국에서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어요. 문산계는 문신, 무산계는 무신. 간단하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문산계는 문무신, 문무관을 얘기해요. 그럼 이상하네? 네, 이상하죠. 맞아요. 이상한데 고려의 문산계는 문무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산계는 뭐 향리라든가 나머지 향리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책에는 뭐 여진의 추장 뭐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방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향리를 비롯한 향리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내려온 추장 뭐 귀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쫙 묶어가지고 무산계. 그러니까 여기는 문무관, 문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관 이렇게 무산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무산계 전시와 별사 전시가 신설되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향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향리한테 토지 나눠준 거 언제부터예요? 외역전, 경정전시가. 그 다음에 별사전 나눠준 게 언제부터예요? 경정전시가.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경정전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디귿 경정전시과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지금 디귿이 개정전시과죠. 아니 니은이 개정전시과인가? 아니지 디귿이지? 여기서는 디귿 여기가 개정전시과고 이걸 나눠준 건 경정전시과니까 틀린 설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기역은 역분전, 니은은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디귿은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리을은 경정전시과. 그러면 이건 리을이라고 해야 맞죠?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4번 무관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무관에 대해서 토지를 더 많이 주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은 3번.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봐주시면 돼요. 약간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5번에 3번이었고요. 우리는 6번부터 마무리합시다.